존경하는 110만 용인 시민 여러분, 보라동, 동백삼동, 상하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으며 문화복지위원회 소속 김은봉 의원입니다. 금일 본 의원은 시장이 이사장인 용인문화재단과 실시 계획 인가까지 났지만 공사가 중단된 채 방치된 지방도 3.15 지하차도 건설에 대해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용인문화재단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용인문화재단은 용인 시민의 문화 향후 기회를 확대를 통한 문화복지 구현 및 지역 정체성 확보를 목적으로 설립된 용인시 출연 공공기관입니다. 그러나 현재 용인문화재단은 시민들에게 양질의 문화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설립 목적과는 달리 원리 원칙 없는 경영과 성급한 행정으로 잡음이 끊이지 않는 모양새입니다. 용인문화재단은 지난 11월부터 시청 앞에서 정규적 전환을 요구하는 시위를 진행했던 용인시 합창단 노조의 수차례 간담회를 거쳐 올해 7월 결국 임금 협상을 체결하였습니다. 임금 협상의 주요 골자는 비상임 단원 54명에 대한 근로시간을 주 3일 9시간에서 주 4일 12시간으로 늘리고 월 급여를 약 38만 원가량 인상하며 기존에 지급하지 않았던 정액급식비, 가족수당, 건강보험 등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해당 협상은 2022년 1월부터 6월까지 소급하여 적용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용인문화재단은 소급 지급분 약 1억 9,300만 원과 협상 체결된 시점인 7월 임금부터 총 209천여만 원을 지불하기 위해 이번 추가 경정 예산에 증액한다고 합니다. 이 협상을 체결 과정에서 결과를 보면서 본 의원은 많은 아쉬움이 남습니다. 용인시립합창단 시위를 통해 요구한 바에 의하면 소위 정규직 전환이라 불리는 비상임 단원의 상임 단원으로 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교섭은 비상임 단원의 지위는 그대로 두고 단순 임금 협상에 그쳤기 때문입니다. 이에 용인문화재단은 임금 협상 지급 예산을 마련해야 한다는 문제와 용인시립합창단원들이 언제 또다시 일을 하도록 단체 교섭을 요구할지 모른다는 부담을 동시에 떠안게 되었습니다. 용인시 시립합창단은 여전히 정규직이 아닌 까닭입니다. 본 의원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용인시립합창단이 유지되려면 단원이 적어도 30명 정도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임금 협상이 할 것이 아니라 채용 시험을 통해서 상임 단원 30명을 채용했다면 그들의 요구사항도 들어주고 적정한 임금 수준의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었을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에 용인문화재단은 시립합창단원을 초단시간 근로자로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보다 임금 협상을 진행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합창단원 수를 줄이더라도 이들에게 상임단원이라는 안정된 지위를 보장함으로써 자기 개발 및 역량 강화를 몰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시민들에게 보다 양질의 문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길이 아닐까요? 그런데도 비상임 단원 54명 전원에게 대한 임금 협상을 체결하고 이로 인해 수억 원대의 추가 예산이 발생할 것은 너무도 성급했던 행정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장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금도 논란이 되고 있는 용인 시립소년소녀 합창단 지휘자의 해고와 채용에 관한 질문입니다. 시와 재단은 2018년 전에 없던 지휘자의 정령 규정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2년 뒤 그 규정을 적용하여 오랜 기간 용인시 시립소년합창단에 몸담았던 지휘자를 해고합니다. 이렇게 지휘자가 해고되자 다음 달 돌연 정년 규정을 삭제하고 새로 지휘자를 채용하는데 삭제된 정년 규정을 훨씬 넘는 63세였습니다. 결과만 놓고 보면 기준 없이 왔다 갔다 정년 규정의 변경은 특정인을 표적으로 삼아 해촉할 목적으로 신설된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으며 누가 봐도 이는
당연히 부당해고의 논란을 불러 올 수밖에 없던 당초에 제공을 하였습니다. 이런 일관성 없는 기준으로 사실상 재단의 입맛에 맞추어서 자의적 판단에 따른 고무줄 규정을 신설, 삭제하는 이유가 무엇이며 향후 이 문제를 어떻게 추이할 것인지에 대한 집행부와 재단의 명확한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일례로 지난 6월 28일부터 8월 21일까지 진행된 장욱진 전은 행사 운영비 및 인건비 등을 이유로 용인시 문화예술가로부터 약 9,900만 원의 예산을 지원받아 개최하였으며 일반인 및 용인 시민을 대상으로 입장권을 판매하여 약 4,100만 원의 수익을 발생했습니다. 시장은 이 수익금이 어떻게 처리되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통상 시에서 예산을 지원받아 발생한 수익금은 다시 용인시에 환원되어야 하지만 실제로는 문화재단의 자체 사업비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형태로 사업이 계속 반복된다면 용인문화재단에서 낼 수익금은 계속해서 쌓이는 반면 시는 재단이 얼마나 자본금을 가지고 있는지 알지 못한 채 애꿎은 예산만 낭비될 것입니다. 그동안 용인문화재단이 시로 환원한 수익금이 얼마인지 또한 사업을 통해 발생된 수익금이 얼마나 자체 사업비로 계상되어 운영하고 있는지 파악해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이 우리 시의 문화예술에 기대하는 바가 큽니다. 시장께서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문화재단이 설립 목적에 맞게 운영되고 용인시가 진정한 문화예술을 즐길 수 있는 품격 있는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미 우리 시 분담금 100억이 투입되었고 향후 100억이 더 소요될 예상인 지방도 3.1호선 지하차도 건설 사업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2018년부터 여러 차례 시정 질문과 5분 발언을 통해 지방도 3.1호선은 지하차도 건설 사업에 불필요한 지연이 있음을 지적하고 조속한 착공을 촉구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노력이 무색하게도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일관성 없는 정책과 이를 방관하고 있는 용인시의 안일한 태도에 사업이 결국 백지화로 돌아설 위기에 처한 지금 개탄스러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도시의 미래를 만드는 핵심은 교통입니다. 아울러 경제, 사회, 문화 전반의 변화를 이끄는 동력 또한 교통입니다. 이 같은 교통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기에 시장 또한 반도체 클러스터 도로망을 건설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이해하고 있습니다. 다만 시장께서는 반도체 고속도로를 개설할 만큼 지방도 3.1호선 지하차도 건설 사업에는 관심을 갖고 있지 않은 듯 합니다. 당초 고가 차도로 추진되는 지방도 3.1호선은 지하차도 건설 사업은 소음 및 분진, 대기오염, 미관 저해, 생활권 단절, 사생활 침해 등을 이유로 지하차도로 변경됐습니다. 하지만 지난 2월 국토교통부의 제2차 고속도로 건설 계획이 발표된 후 한국토지주택공사는 현재 실시 계획 인가까지 난 지하차도의 건설 계획을 파기하고 다시 고가도로로 진행할 모양새입니다. 결국 경부고속도로 수도권 구간 지하화 계획과 지방도 3.1호선 지하차도가 상충한 까닭입니다. 국토교통부와 제2차 고속도로 건설 계획은 경부고속도로를 지하화하는 계획으로 쾌적하고 편리한 고속도로를 건설해 지역의 균형 잡힌 발전을 꾀하고 교통 혼잡을 완화해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용인 시민들의 삶은 고려되지 않은 듯 같습니다. 보라동 일대 주민들은 지방도 3.1호선은 지방차도 건설 사업이 설계 변경에 반대하는 탄원서에 서명하여 연일 반대 의견을 표명해 왔고 급기야 지난 6월에는 지역 주민들과 협의된 사항의 구체적인 이유 없이 소극 행정으로 일관한 용인시의 지친 주민들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하기까지 이르렀습니다.
시장께서는 지역 주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지방도 3.1호선은 지하차도 건설 사업이 백지화되고 국가 시책이라는 이유로 경부고속도로 지하 계획이 추진되는 것에 대해 정녕 용인 시민들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울러 당장 내년이나 후년에 이루어질 사업도 아니고 앞으로 10년 이상 소요될 경부고속도로 지하 계획으로 인해 이미 실시 인가까지 추진되었던 지방도 3.1호선 지하차도 건설 사업이 다시금 고가차도로 확정되는 것은 시장 임기 내에 오점을 남기는 일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시장께서는 현재 중단된 지방도 3.1호선 지하차도 건설 사업이 어떻게 추진할 계획인지, 또한 용인 시민들과의 약속은 지하차도 건설 사업에 있었던 바 시장께서는 시민들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시장께서는 지방도 3.1호선 지하차도의 건설 사업이 하루빨리 재개될 수 있도록 해결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고 시민들의 열망처럼 지하차도 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을 비롯한 관계자분들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며 이상으로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간 정부의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라 노사 전문가 협의회를 거쳐서 공개 채용을 통한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였으나 시립합창단 노조 측의 일괄 고용 승계 주장으로 정규직 전환 추진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지속적인 협상을 통해 시립합창단이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비상임 노동자의 임금 교섭과 관련해 협상 과정과 내용에 미흡했다는 비판이 있는 만큼 철저히 점검해서 부족한 점에 대해서는 엄중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인 시립소년소녀 합창단 주의자는 2016년 제정된 용인 시립예술단 관리 운영 규정에 의거 상임 단원 중 직책 단원으로 2016년 7월부터 2년간 2회 총 4년간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예술단 운영 규정에 의거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을 당연퇴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무기근로 계약자에 대해서는 정년 규정이 없어 2018년 7월에 정년 규정을 신설하였고 2019년 6월에는 계약직과 정규직 전환자에 대한 정년 규정도 신설하였습니다. 이와 관련 지휘자 당사자는 계속 근로한 총 기간이 2년을 초과하였기 때문에 기간제 근로자가 아닌 무기계약 근로자로서의 주의를 갖고 있으며 재계약 이후 신설한 무기계약 근로자의 정년 규정은 효력이 없으므로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퇴직 처리는 부당하다는 의견으로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에 법률 구제 신청을 하였으나 퇴직 처리는 정당하다는 의견으로 기각 처리되었습니다. 현재 주의자는 행정법원에 제소하여 최종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사항으로 판결에 따라 후속 조치를 검토하겠습니다. 그동안의 잦은 정년 규정 개정으로 채용과 해고 등의 논란을 제고한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으며 향후 문화재단의 재규정을 전면적으로 재정비하고 이사회의 기능을 강화하여 철저한 관리 감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욱진 전 관련 수익금 관리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욱진 전 입장료 수입 등 세입 예산은 용인시 문화재단 예산회계 규정에 의거 관리하고 있으나 무분별한 집행을 방지하기 위해서 세입 세출에 대한 집행 계획을 분기별로 점검하겠습니다. 또한 잉여금 발생 원인과 집행 계획을 점검하여 예산 편성 시 출연금 규모를 조정하는 등 투명하고 효율적인 예산 편성과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용인 보라택지개발지구 광역교통개선 대책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당초 교통영향평가에서는 고가차로로 경부고속도로로 횡단하는 계획이었으나 2007년 주민들의 요청에 의해 지하차도 계획으로 수립하면서
2008년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용인시는 사업비 분담 및 시행 방안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는 2011년부터 13년까지 경부고속도로 하부 횡단 지하차도 개설을 위해 한국도로공사와 협의를 완료하고 2019년 6월 착공 후 이미 협의된 조건에 따라 한국도로공사에서 경부고속도로 구간의 비관리청 공사허가 보완사항을 이행하였으나 2020년 12월 국토교통부의 경부고속도로 지하화계획 예정이라는 통보로 비관리청 공사 허가를 얻지 못하고 지하차도 구간의 공사가 중지된 상태입니다. 이에 우리시는 지난 4월 한국도로공사에 시행 허가를 촉구하였고 2월, 7월, 8월 세 차례 한국주택공사에 지하차도 횡단 방안 검토 및 사업 추진을 촉구하였습니다. 현재 본 사업과 관련하여 감사원에서 공익감사 진행 중에 있으며 감사 종료 후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주민들과 공유하고 소통하면서 해결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